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은 시장 자체가 좀 무너지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그 대형주가 다 무너져 내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흘러갔고 또 며칠 계속 그런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대형주는 이 종목 빼서 저 종목 막아봤자 사봤자 별 소용이 없는, 그리고 지금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중소형주 중에 좀 잘 가는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은 계좌가 좀 방어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방어는커녕 완전히 뭐 진짜 엄청나게 뚫리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주도 분야, 주도 섹터는 눈에 보이는데, 하지만 그 종목들이 대장주가 뭐지 하고 쳐다보면 대장주들이 전부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라 정말 어렵습니다. 갈피 잡기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가지고 계신 그런 종목을 비중을 좀 대체로 줄여놓고 현금을 좀 쥐고 있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는 내일도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훨씬 올라갈 확률보다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장 초반에는 좀 빠지고 장 막판에는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장 초반부터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장과 또 장중에 중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수동적으로 우리 시장이 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미국 시장의 영향,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뭐 누누이 계속 드렸었고, 근데 지금 지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수가 좀 눌리는 현상인데요.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만 무너진 거는 아니고 대형주들이 대체로 다 빠졌는데 셀트리온 그룹주가 더 많이 빠졌다는 것,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충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3위로 밀려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좀 아쉽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약하다는, 모멘텀이 약해졌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날도 빠져서 빠졌는데 어떻게 손절을 해요? 그럼 내일 더 빠지면 그냥 그대로 더 두드려 맞을 건가요?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명하지 않고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완전히 반등하고 시장이 돌아섰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아예 제가 오늘 멤버십 방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두 종목이 다 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선별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오를 수 있는, 오늘 같은 장에 오르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막 홀딩하고 다 두드려 맞기보다는 차라리 빼서 시장이 좀 잘 가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반전했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지금 저희 멤버십 회원들께는 비중을 좀 줄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못해도 더 사지 마시라고, 홀딩을 하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었고, 저도 뭐 지난주부터 계속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놨죠. 현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반등하면 그때 사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시장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72종목이 오르고 597종목이 빠졌네요. 그래서 1.52% 급락이 나왔고요. 3,200포인트 무너진 그런 상황이죠. 49포인트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377종목이 오르고 952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0.94%, 그래도 뭐 1% 정도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긴 합니다. 코스닥 다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2조 7천억 원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내일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는 어제 차익 실현에 따른 미국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한 이후 수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날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등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및 WHO의 코로나19 재확산 경고 등으로 1%대 하락 마감. 지금 뭐 인도 이런 데 뭐 난리 났고요. 유럽 뭐 엄청나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경제를 좀 안 좋게 하고 뭐 셧다운하고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코스닥도
어제 나스닥 지수 하락 출발한 이후 원화 약세, 차익 실현 매물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했다는 코멘트 달렸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 이렇습니다. 셀트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셀트는 3.17% 빠졌는데 보시면 SK 하이닉스 4%대 빠졌죠. 또 LG전자 3.49% 빠졌죠. 삼성물산 3.23% 빠졌죠. 또 LG화학도 3.25% 빠졌죠. 셀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총 상위들 보면요. 16위부터 30위까지 중에도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SK만 2.89% 올랐을 뿐, 포스코 케미칼 보합으로 끝났을 뿐 나머지 다 빠졌다는 것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제넥신, 원익 IPS, LNF가 올랐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4%대, 셀트리온 제약이 3.68% 빠지면서 시젠에 시총 2위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의 아성이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는데요. 작년도부터 쭉 살펴보면 계속 쉼없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살짝 눌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급등하다가 오늘 파란색 쭉 빠진 거 보이시죠?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선까지 주가가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 11선 부근에 딱 앉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오늘 밤 이제 지켜보고 미국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다면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빠진다면 21선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 지금 지난 그 1월 말에 보면요. 코스피가 4일 연속 빠지면서 21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또 3월에도 21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서요. 21선까지 빠지는 것도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그 이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저는 21선 부분까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직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짝 11선을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최근에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에 앉아 있고요. 지금 뭐 코스닥 P도 그랬지만 코스닥도 지금 RSI 지표 같은 거 보면 과매수 구간에 확 올라가 있잖아요. 과매수, 지나치게 많이 매수를 해 있는 상태라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죠. 코스피, 코스닥 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오늘 과매수 구간을 딱 탈출을 했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탈출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 일단 11선까지. 저는 11선까지 빠져도 1000포인트를 지키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도 11선까지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러면 코스피 21선, 코스닥 11선 이 부분까지가 이제 내일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내일 장 막판에 살짝 들어올리거나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내일까지는 최소한 장 초반에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변수가 있겠지만, 자,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다우존스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이틀 음봉 나와서 결국 11선에 안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죠. 코스피하고 미국 다우존스가 똑같아요. 11선에 안착해 있습니다. 어, 뭐 다우존스가 내일 더 빠져서 이제 21선까지 빠진다면 우리 코스피도 21선까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다우존스랑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보면 나스닥은 이제 11선 이탈해서 21선 향해 가고 있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는데, 우리 코스닥은 이제 5일선에 얹어 있죠. 우리 코스닥의 움직임이 더 좋은 거예요. 미국 나스닥보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 내일 반등을 한다고 하면 우리 코스피도 반등 내지는 횡보하면서 5일선을 지키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 시장이 이제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 시장이 뭐 이 정도 수준만 보여준다고 하면 내일 장중에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이 좋고 중국 시장이 이 정도 흐름을 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곧바로 반등이 나올 텐데, 우리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시장의 안정세를 찾기만 하면 반등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바로 내일 반등을 하기에는 오늘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내일 장 초반에 어떻게 될지는 미국 시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시간의 보합으로 끝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00원 올랐습니다. 0.08% 올랐는데 제약은 100원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을 지금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내일 시장을 좀 더 보자는 겁니다. 눈치 보는 거죠. 예상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럼 내일 더 던지겠다는 거고, 내일 반등을 하게 되면 좀 사겠다는 거죠. 좀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는 겁니다. 엄청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셀트리온 그룹주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요. 수급 보시면 엄청나죠. 지금 셀트리온 개인만 26만 9천 주를 샀는데요. 거래량이 여기서 좀 더 줄어야 됩니다. 한 40만 주나 50만 주 정도까지 줄어야만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헬스케어도 32만 5천 주 이틀 연속 개인만 지금 66만 주, 66만 6천 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거래량이 130, 더 많이 늘었어요. 지금 안 좋은 징조입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60만 주 정도,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더 떨어지려면 가격이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빠지고 그 가격대에서 매물이 안 나와야만 이제 더 던질 매물이 없으니까 올라가겠구나 이러는데, 지금은 더 빠졌는데도 계속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징조죠. 다행스러운 거는 진짜 연기금이 사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모습이고요. 제약도 개인만 27,000주를 샀는데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는 것, 제약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게 되면 제약은 먼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연기금이 6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 것도 너무 좋은 현상이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한 20만 주대 초반이나 10만 주대 후반 정도까지 가고 한 1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제약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완전히 뭐 241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 초반에 시초가는 241선에서 딱 시작했는데 밀려버렸죠. 241선에선 밀렸지만 매물대 하단에 이제 29만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매물대 하단을 딱 지키고 끝났습니다. 29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지금 RSI 지표 보시면은 이제 과매도 구간에 거의 접어들었고, 어, 이제 스토캐스틱 페스트를 보면은 지금 이 태세가 전환되는,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기 직전, 만약에 내일 오전장에서 밀린다고 하면 오후장에서 반등이 살짝 나와주면 매수 신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오후장이나 모레 시장에서는 이게 좀더 상승 반전하게 될 거고,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폭이 생각보다 강하게 튀어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빠지는 것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더 눌리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까요? 이 밑에 매물대 하단까지 빠지게 될 텐데요. 그 자리가 이제 7만 원대 후반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하자. 좀만 더 지켜보자.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닌 상황. 내일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것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RSI 지표는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이 스토캐스틱 페스트 상의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해 놓으면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하고 대형주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크게 튀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지금 매물대 하단 12만 3,500원 정도 되는 자리에 살짝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단이 12만 3,500원 부근이 아닐까.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좋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아래쪽 매물대 하단, 아래쪽 매물대 하단까지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11만 한 9천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2만 원대 초반도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자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내려왔고, 역시 스토캐스틱 페스티가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신호로 전환되기 직전, 내일 만약에 오전장에 빠지면 그때는 조금 분할해서 매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반전을 하게 되면 역시 매수 신호 나오면서 크게 튈 가능성. 근데 이제 이 보조 지표가 크게 튄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가는 건 아니고요. 크게 갈 수도 있지만 이 보조 지표 상의 특히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페스트는 태세의 전환이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날 뿐, 이게 그 지속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할지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할 만한 자리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하게 매도하고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오늘 그 매물대 맨 밑에 있는 매물대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더 빠지게 되면은 14만 2천 원대까지 있는 그 아래쪽 매물대 하단까지 갈 텐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RSI 지표가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에 비해서 아직 과매도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더 눌리게 되면 좀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베스트 보면은 지금 이 기준선이 좀 더 내려와 주면요. 그러면은 반등을 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지금 오늘 14만 9,100원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눌려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14만 원대 한 중반 정도에서는 이제 반전하면서 매수 신호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무조건 그 하락하는 장에서 매수를 했다가 더 빠지게 되면 덩치 커진 상태에서 완전히 뭐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였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어, 더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도 장 앞부분에 미국 시장을 일단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장 초반에는 좀 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 장에서 좀 반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오후장에서 의미 있게 반전하지 않는다면 다시 좀 봐야 되겠지만 모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살짝 돌려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면서 좀 시장의 반전을 좀 봐야 된다. 지금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대형주들이 다 눌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나 또 나스닥이 안정을 찾고 중국 증시가 장중에 안정을 보여줄 때 우리 시장에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오늘 밤 내일 중에는 일단 그 멤버십 방에는 대형주 중에 만약에 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 내일 시장이 반전이 있을 때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좀 골라서 내일 오전에, 내일 아침 그 브리핑에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